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학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므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매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시고, 엑셀 다운로드 링크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 주소 링크는 멤버십 회원용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사투자 전문 법령으로 인하여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수급 빈집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이 수급 빈집 관련해서 질문 사항들이 많아서 어떻게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 수급을 보는 이유, 그리고 빈집을 보는 논리,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디스클레이머고요. 이 내용을 하기 전에, 예전에 제가 처음 자문사에 있고 나서 한 2012, 13년도에 삼성증권의 김동영 위원님께서, 지금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 팩터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2013년도 4월 1일 거고, 이 구글에서 뒤져보니까 있더라고요. 여기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 어떤 전략에 대해서 연평균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 우리가 실적을 미리 알면은 수익률이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이거는 그때 당시에 2013년도 4월 1일날 발간했었던 보고서를 기준으로 밸류와 모멘텀 모델을 봤을 때, 여기 보면은 P1이 연환산 수익률이죠. 그래서 P1이 연환산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더라,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1분위부터 5분위까지 투자를 이렇게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제가 눈길을 끌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 보면 올해 FI1이라고 하는 거는 올해 이익을, 회사의 이익을 미리 안다고 가정을 하고, 전체 아마 150개의 종목이 만약에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밸류에이션이 싼 것들만 골라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비현실적이죠. 올해 EPS를 알 수가 없잖아요. 연간 EPS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 그렇게 하면 연환산 수익률이 한 40% 중반 정도 나오더라, 50% 정도 가까이 나오더라, 이런 그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또 다음번에 보게 되면 전기간 58%의 연간 이 애뉴얼 수익률이 P1 빼기 P5라고 해가지고 롱숏을 했을 때 연환산 수익률이 58% 나오더라. 그리고 이거는 올해 예상 순자산 BPS, 주당 순자산을 알고 있다면 이게 롱숏이 29.5%더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이거는 지금 실제 EPS 증가율을 우리가 1년 동안의 EPS 증가율을 미리 알고 투자한다 라고 했을 때 연환산 수익률이 46%입니다. 그러니까 싼 게 좀 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FI1 EPS가 미리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변화율을 미리 안다 라고 했을 때 훨씬 수익률이 좋습니다. 이게 78.9%예요. 롱숏 수익률이, 롱앤숏 수익률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재밌어요. 외국인의 수급을 미리 안다 라고 했을 때 롱앤숏 수익률이 100%대로 뛰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수급을 미리 알면 훨씬 이 이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수익률을. 그 다음에 1개월 동안 외국인 순매수를 미리 알면 이것도 한 100%대의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를 미리 안다고 하면은 롱앤숏 수익률에서 거의 압도적인 어떤 수익률을 거두게 됩니다. 250% 정도. 그 다음에 전기간에서 롱온리 전략을 봤을 때도 연간 수익률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0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비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개인의 순매수를 미리 안다고 가정하면은 수익률이 나빠집니다. 개인이 많이 살 걸 미리 알고 사면은 망가지는 거죠. 근데 개인이 많이 산다는 거는 기관과 외국인이 판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가 이거를 제가 느끼고 나서 본 거는, 수급을 미리 알면은 정말 좋겠구나 라고 알지만, 실제 어떻게 수급을 미리 알겠어요. 다만 수급을 미리 알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했던 건데,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는 컨셉을 사야 된다. 그래야 이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는 곳에서는 매수가 꾸준히 발생을 하니까 수급이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사모와 투신연금,
그리고 매수 금액 기준으로 사모 투신 연금을 보는데 매수 빼기 매도가 순매수잖아요. 저는 순매수가 아닌 매수만 봅니다. 그러니까 매수 자체가 유동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매수 기준으로 시가총액 대비 얼마나 사느냐 이런 것들을 해서 정리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한 공통점을 1번부터 7번으로 지금 시장으로 나타내고 있다 라고 이제 했을 때 이쪽에서 계속 매수가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연안산 수익률이 수급을 미리 안다고 가정하면은 수급이 어디로 들어올지 미리 알면 엄청난 수익률을 거두는데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돈이 어디서 도느냐를 계속 체크업을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체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체크하고 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할 때 유동성이 공급되는 컨셉을 분류해야 된다라고 해요. 이때 매수만 보는 사람도 있고 순매수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매수만 봅니다. 그럼 이제 2번을 또 봐요. 다양한 데이터들, 수출 데이터, 미국 시장 체크, 기업의 선행지표,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의 그 컨센서스 동향 이런 것들을 보고 컨센서스 동향을 보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쪽으로 매수가 유동성이 약화되고 유동성 공급이 약화되고 오히려 매도 압력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있냐 없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가 없다면은 유동성 공급은 내가 시간이 지나면 올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빈집이라는 걸 찾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모멘텀 전략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모멘텀이 강한 업종을 사는 방법도 있고 모멘텀이 강한 업종 중에서 그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 종목군 중에서 문제가 없는데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이 있어요. 그걸 하는 이유는 이 괴리가 좁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전략인데 문제는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는 경우에 이걸 이제 페어 트레이딩 전략으로 많이 쓰긴 하죠. 근데 이 경우에 주도주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는 놈이 더 가버리고 오히려 이제 조금 약한 놈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는 그냥 뭐 같은 섹터라서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유동성이 공급되는 컨셉에서 다양한 지표가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수급 강도가 좀 비워져 있다면 그게 채워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모멘텀이 약한 게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전략이나 유동성이 공급되는 컨셉에서 다양한 지표가 문제가 없다. 뭐 수출 데이터나 미국 시장 체크나 기업의 선행 지표나 컨센서스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뵀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또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수급 강도가 비워져 있던 게 채워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장점이 뭐냐면 주도주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전략을 쓰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제 퀀트 전략들이 바이오를 잡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바이오를 못 잡아요. 그래서 바이오가 뛰어다니면 왜냐면 PR이라고 하는 거에 팩터를 자꾸 넣게 되면 바이오를 못 잡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유동성이 공급되는 컨셉으로 바이오가 있다면 그 바이오 중에서 수급이 비워져 있는 것들이 뭘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대장주도 잡을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장 리스크도 봐야 되겠죠. 이러한 전략들이 안 먹히는 구간들이 잘 안 먹히는 구간들이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깨지거나 업종 쏠림 지수가 올라가면서 뭔가 시장이 어려워지거나 코스닥 지수가 3일, 5일, 11선을 모두 이탈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빈집 위주로 이제 종목군들을 가져가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보게 되면 바이오가 최근에 좀 좋다. 그럼 알테오젠 지금 딴 생각을 하다 보니까 LNF라고 이제 얘기 나왔는데 알테오젠이라고 하는 게 시장에 그래도 대장주인데 이런 것들도 지금 빈집이 채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논리죠. 좀 전에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죠? 수급이 채워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연안산 수익률이 높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과거 백테스트를 했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알테오젠은 ADC 관련된 계약 가능성이 있으니까 바이오가 시장이 잘 될 땐 이 회사의 수급은 충분히 과거 과열권 위주로 빠르게 채워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또는 최근에 유한양행을 보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대장주급이니까 단순 모멘텀으로 했으면 잡지 못했을 거예요. 유한양행도 한 이 구간이 그 수급이 과매도된 구간인데 유한양행이 최근 계약과 렉나자의 향후 매출 기대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바이오가 잘 될 때 제가 전제적으로 깔았죠. 바이오가 유동성 공급이 잘 될 때 이 수급이 채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빈집을 자꾸 보는 이유가 솔직히 이게 여기까지 이제 수급이 채워질 거다라고 이제
그 베팅하는 거지 무조건 이게 채워진다라고 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수급이 비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5일 동안의 합산, 예를 들어 오늘 기준으로 5일, 전일 기준으로 5일, 그러니까 롤투롤로 하루씩 이제 이연되면서 5일 동안에 합산된 데이터를 가지고 시가총액 대비해서 비중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오실레이터로 변환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변환을 했을 때 수급이 비워져 있다는 거는 최근에 이제 상대적으로 매수의 압력이 좀 떨어졌을 것이다. 순매수의 압력이 좀 떨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오실레이터는 제가 순매수로 보거든요. 순매수의 압력이 좀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면 매수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는 업종이라면 그 업종 중에서 수급이 좀 비워져 있는데, 그러면 이 회사들, 예를 들어 유한양행이나 알테오젠이나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도 이제 수급이 비워져 있다면, 수급이 좀 비워져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러면 이게 다시 수급이 채워질 수 있는 로직이 뭘까? 로직이 뭘까? 앞으로에 있을 모멘텀이 뭘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여기는 수급이 채워질 거야. 근데 무조건 이걸 하나만 몰빵 치면은 틀릴 수 있겠죠. 그래서 수급이 비워져 있는 것들을 좀 깔아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서 드리면, 빈집을 찾기 전에 유동성이 공급되는 컨셉을 분류를 해야 되고, 이게 기초죠. 그래서 제가 이게 가장 주식의 기초 아니겠냐. 유동성이 공급되는 곳에서 계속 매매를 해야 되고 놀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컨셉을 장기 투자하는 것이지 종목을 장기 투자하는 거는 전 잘 모르겠다. 그냥 좋은 컨셉들을 가지고 가면서 그 안에서 종목은 계속 교체해 나간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걸 교체할 때는 이 2번에 해당하는 수출 데이터나 미국 시장 체크하거나 기업의 선행지표나 또는 컨센서스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유동성 공급이 약화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고, 특히 이제 지금같이 반도체가 뭔가 수출 데이터도 좀 아리까리하고 이렇게 되면은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도 압력이 높아서 반도체는 약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또 빈집이라는 걸 찾게 되는데, 이게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더 오르는 걸 사는 거랑 비슷하듯이 유동성이 공급되는 컨셉에 다양한 지표가 문제가 없으면 수급 강도가 다시 채워질 거를 베팅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시장이 정말 문제가 있다면 내가 빈집이라는 것들을 포트폴리오로 세팅을 했지만 현금도 가지고 있겠다. 어떨 때 피어앤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내려갈 때, 업종 쏠림 지수가 올라갈 때, 코스닥 지수가 3일 51선 이탈을 활용할 때, 이런 것들을 같이 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빈집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합산인데 힘이 빠지면 다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꿈의 수익률이죠. 사실 이제 어떻게 연화산 수익률 100% 이상으로 기관의 수급을 미리 알겠어요.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을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근사하게 쫓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 공급되는 컨셉 중에서 수급이 비워져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달라붙어 보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